자, 그래서 지금 영역별로 어느 학교가 들어가는지 자,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지금 일반학만 출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반학하고 유기학하고 같이 출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반학, 유기학 포함하면서 다른 영역이 들어간 학교, 지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학만 포함하는 학교, 지금 강원대는 일반학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일반학만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한양대는 언제든지 유기학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유기학까지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그죠? 네,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학교들이 유기화학이 퍼센티지가 그나마 좀 약한 학교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1대1 유기학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파트가 들어가는 게 중앙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무기화학입니다. 원광대인데, 자, 무기화학이라고 해서 무기화학 전범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혹시 화학을 공부했던 학생들 있나요? 일반학 공부하는 학생 있어요? 혹시? 다 없어요? 처음이야? 아, 자, 뭐 일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학에서 맨 마지막 파트를 보게 되면은 착화합물이라는 영역을 배웁니다. 솔직히 그 착화합물에 해당되는 게 무기학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광대에서 무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학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분자 구조 파트를 배우긴 합니다. 분자 구조. 예, 단순하게 일반학에서는 분자 구조를 배우게 되면 뭐 직선형이냐 삼각평면이냐 사면체냐 이런 간순한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 무기학에서 분자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분자의 대칭성을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대칭적이냐. 그러면 이제 대칭성에 따라서 결국 이제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칭성을 나눈 건데 대칭성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처럼. 그러면 그 집합에 해당되는 기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분자 구조가 어느 집합에 속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그것이 군론이에요.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그룹 디얼인데 결국 분자 구조를 집합화 시켜가지고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매년 두 문항이 꼭 출제가 됩니다. 두 문항. 40문제 중에서 두 문항이니까 5%에 해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하루 정도만 시간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정도는 그냥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면서 반복적으로 좀 풀어야 되긴 하는데 익숙해져야 되긴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루 정도만 시간 투자하게 되면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리학 파트하고 무기학 파트는 추가되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석화학은 아까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예전에 약대가 없었을 때는 대가대만 분석화학을 출제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대가대 하나야. 그걸 위해서 게다가 대가대 분석화학도 전범위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출제 영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석화학을 전부 다 해야 되는 뜻인데 자, 요 학교를 위해서 분석화학을 한다? 이 학교 위해서 분석하다가 6이 망하면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분석화학을 공평하게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석화학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5문항에 주관식이 5문항이 출제됐는데 객관식에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예. 이제 잘하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화학 낸 것이 작년인데, 작년. 그런데 그 분석화학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관식에서 분석화학 문제가 나왔어요. 주관식에 분석화학 문제가 나왔냐면 유형이 뭐였냐면은 혹시 고등학교 때 통계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통계에서 그 오차 범위 구하는 거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통계에 관련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만약에 수학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들 수 있는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분석화학은 솔직히 이 학교만 위해서 우리가 한다 좀 애매했고 그리고 대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준비 안 했습니다. 공평하게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동등한 입장에서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웃기게 올해 대가 되는 분석학을 안 냈어요. 일반학하고 유기학만 냈습니다. 지금 경성대하고 계명대만 냈는데 결국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두 학교를 위해서 분석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제가 전부 다 여기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수업은 깝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름에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다룰 거예요. 예, 전부 다 다루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분석과학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거 일단은 듣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여기가 정리하는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면 여기도 준비하시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포기하고 그럼 여기 안에서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영역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이 단순하면 경쟁률이 높다고 얘기했죠. 우석대 250대 1.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경쟁률에서는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분석화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붙을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경성대하고 계명대 요번에 붙은 학생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화학과 학생들이 좀 붙었어요. 아무래도 화학과 학생들 2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우니까, 물론 이제 의약품 분석화학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분석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과 학생이 좀 유리했던 그런 이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합격생의 일환데, 원광대 예비 5번 붙은 학생 있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올해 보면은 지금 이제 경희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 경희대 중앙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연세대 미래를 선택하고 간 학생이에요. 연세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도 붙고, 그 다음에 대가대 붙고, 연세대 미래 붙고, 세 군데. 원광대 아니구나. 원광대 말고 그 원광대 대신에 충북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세 군데 붙은 학생이에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가대 한 명 뽑는데 최초합이었거든요. 연세대도 역시 마찬가지 최초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는 학벌도 괜찮고, 고대, 그 다음에 내신도 괜찮아요. 98, 영어 990,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대 1번 말고 예비 1번으로 붙은 학생은 내신이 좀 낮다고 했죠. 대가대 내신 안 본다라는 거. 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경희대하고 중앙대를 예비로 받았어요. 경희대하고 중앙대 예비 받았는데, 경희대하고 중앙대가 예비가 한 명 빠졌어. 한 명. 그러니까 의학 계열은 예비가 거의 안 빠집니다.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단국대 의대 붙은 학생이 전북대 치대도 붙었고, 그 친구도 원광대 예비 3번을 받았는데 예비 2번에서 끝났어요. 원광대도 웬만하면 예비 안 빠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올해 원광대가 10명을 뽑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약간 많이 뽑은 건 있긴 하고 한데, 지금 원광대 예비 5번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어요.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안 그랬으면은 그 친구는 1년 더 해야 되는데. 자, 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자, 만약에 학생들이 원광대 의대랑 그 다음에 단국대 치대랑 그 다음에 충남대 약대를 붙었어요. 의대도 아니고. 골고루 붙었죠? 그죠? 중복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국대 치대 19명이나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자, 어디 선택할 거예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국대 치대도 선택할 만하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의학계를 좋아하는 학생은 당연히 여기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선택했어요. 그래서 원광대 최초합한 학생 중에서 2명이 의대랑 약대를 같이 붙었는데 약대를 선택했어요. 약대로 빠지니까 그 친구가 의대에 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생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예측으로는 세 개 중에서는 여기는 국립대죠. 그죠? 아무래도 학비가 굉장히 쌀 거예요. 국립대 약대하고 지금 사립대 의대 치대랑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학비가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됐을 거고, 그리고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단 시작은 전부 다 의대 치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학교지? 봄쯤에 우석대였나가 아마 처음 삼육대인가 무석대가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중앙대가 뽑는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전부 다 약대들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
있는 의대, 치대, 약대 중에서 오히려 약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래도 공부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하튼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의대 붙은 학생이 약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운 좋게 또 이제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분간은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거예요. 모르죠. 올해 같은 상황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입시라는 게 지금은 약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약대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 의대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약대 편입이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생명계열 학생들이면은 이제 약대가 보이잖아. 그래서 약대를 지원한다고 많이 생각들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의대 지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올해 특징입니다. 아마 몇 년은 계속 할 거예요. 피트 학생들이 계속 넘어오는 한 일단은 지금 이런 현상은 일단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뭐 미투 유형이다 아니면 좀 단순한 유형이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런 문제 유형이 어떤 식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이것보다도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밀도 구하는 문제, 그죠? 뭐 그런 문제들. 그냥 문제가 한 줄에 끝나요. 한 줄에 끝나고 보기 그냥 바로 있고, 그럼 굉장히 단순한 문제도 나오니까 그나마 쉬운 문제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상태 문제입니다. 요런 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주기율표에 관련된 건데 주기율표에 해당되는 그냥 설명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난이도 낮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산화가 무엇이냐는 질문, 산화제가 뭐냐, 환원제가 뭐냐라는 건데 전부 다 그냥 정의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쉬운 쪽. 그나마 그래도 난이도가 하이면서 하 문제 중에서는 하중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 요게 좀 난이도가 낮은 쪽입니다. 그리고 연대 준비하는 학생, 요 정도 난이도만 하면은 객관식은 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자 쪽 그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퍼센티지가 10%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객관식만 맞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요 정도 난이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트 유형이에요. 요 유형이 최고 난이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아까 나와있던 주기적 경향성과 관련된 건데 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디테일하게, 그죠? 요거는 그래도 이제 미트 유형 중에서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요거는 지금 하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서 하가 이 정도예요. 밑에서 하가 일반적인 편입에서 한 중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중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이제 유형 1에서 얘기한 산화 환원에 관련된 건데, 자, 산화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몰이 분해한다, 화학 양론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동되는 전자 몰수 좀 더 들어가죠. 그죠? 아까는 그냥 정의에서만 지금 국한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산화환원에 해당되는 건 전범위에 해당되는 걸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중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보통 이제 요 정도 하고 요 정도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가 더 높은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지금 산화원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전지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지 반응이 나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전지 반응에 해당되는 다양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미트 유형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이론, 물론 이제 여러 이론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능처럼 이제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입이라는 것은 문제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수가 그 전날 문제를 내고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거 빼먹었네. 지금 문제 유형 중에서 제가 고신대 뺐잖아요. 고신대 못 봤지, 그죠? 못 봤죠? 고신대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고신대를 뺀 이유가 뭐냐면 고신대는 솔직히 여러 학교 중에 모든 의대를 다 통틀어 가지고 문제 완성도가 제일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시험 전날 밤새서 문제를 내고 출제한 학교,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고신대 필기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총 150명이었는데 1단계 필기에서 붙은 학생이 100명이에요. 3분의 1을 붙입니다. 보통은 뭐 이제 5배수 아니면 10배수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3분의 1을 뽑았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원자 중에서 3분의 2.
그런데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발표, 그다음 면접 바로 와요. 보통은 면접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 3, 4일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면접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큰 의미를 두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 면접 본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필기 성적하고 서류 갖고 거의 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면접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교수를 패거나 교수와 싸거나 그런 짓만 안 하면 대신 대답은 똑바로 해야겠죠. 그죠? 그 정도만 되면 면접에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1단계에서 뽑고 중앙대 같은 경우인데 1단계에서 필기로 거르고 난 다음에 중앙대는 또 10배 씁니다. 10배 쓰고 그리고 2주 후에 아마 면접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접 시간이 좀 2, 3주 정도 면접 시간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면접 전에 문제를 주고 푸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서류에 GPA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면접에서 그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것도 많이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이 중앙대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당락의 결정,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대부분 합격하는 반면 중앙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신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신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 필기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발표, 그 다음에 면접 봐요. 게다가 고신대 전형의 특징이 영어가 80이에요. 영어가 80. GPA 10, 그 다음에 필기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토익을 받는데 고신대는 탭스를 받습니다. 자, 탭스 받는 학교는 뭘 얘기하냐면은 토익하고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예요. 토익 만점이 영어 만점이 안 나오고요. 탭스는 대략 한 560 정도, 64였나? 560 정도면 그때부터는 만점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탭스로 뽑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필기 어느 정도 보고, 필기는 당연히 지금 이제 거기 합격하는 학생이 들어가야겠죠. 필기 어느 정도 보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탭스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 붙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제 뭐도 있냐면, 서류 면접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학교 본다는 뜻이 돼요. 지금 이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문과생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문과생들 중에서 또 이제 의학학교를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과생이면은 면접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차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쪽에서 의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서 지금 이제 아까 합격한 학생들하고 거의 비등한 필기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2년 연속 단국대 치대 1단계 붙었어요. 근데 첫 회 면접에서 계속 문과생인데 와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질문만 하더래요. 중간중간에 딴 질문을 했는데 결국 자꾸 문과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지, 질문이. 그래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성적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물론 이제 첫 해는 좀 그걸 좀 심하게 질문한 반면 올해는 좀 부드럽게 질문했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과생인데 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 치대를 19명이나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이 들어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굉장히 잘 봤으면 모르겠는데 필기를 굉장히 잘 봤으면 근데 필기가 좀 어중간하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사소한 그런 이제 그 사실들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적인 문제인데 그 문과 출신들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좀 점수 폭이 굉장히 좀 심해요. 들락날락. 아무래도 이제 이과생보다는 기초가 좀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강한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점수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은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결국 이제 합격생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과생이에요. 형광생들 보면은. 지금 제 반에서 거의 한 20명이 붙었는데 전부 다 이과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과생하고 문과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에
원광대에 붙었던 학생, 이제 그거는 이제 신촌 쪽에서 나왔는데, 원광대 붙었던 학생 보면은 최대 출신인데, 뭐 이제 전북대도 붙고, 뭐 어디 수의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강원대 의대도 붙고 해서 강원대 선택해서 간 학생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올해는 문과생은 거의, 물론 이제 문과생이면서 성적 위주로 가는 학교들, 서류 있잖아요. 서류 전형으로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필기 보는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문과생이 좀 쉽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의대는 전부 다 지방대 의대생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전에 있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미트 유형은 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 쪽입니다. 자, 유기 쪽. 요게 이제 예전 원광대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기화학은 말로써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유기 반응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 반응이 반응물하고 시약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근데 유기화학을 좀 쉽게 내는 학교들은 반응 하나하나가 그냥 문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 미트 유형이라고 해서 반응을 여러 개 묶어서 냅니다. 그럼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질 거니까 반응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쪼개고 안 쪼개고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원광대는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석대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학교들은 전부 다 반응 위주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원광대하고 우석대가 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유기학 반응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데 그 기본적인 반응에 해당되는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죠?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산성도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학교들이 전부 다 시험 문항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이론을 할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 유형 이런 거 판단해 봐야 오히려 공부하는데 혼란만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3월이죠.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3, 4월에 기본 1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기본 2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일반학에 해당이 돼요. 일반학 전범위 모든 학교가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착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적인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손으로 계산해야 하고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트 유형까지 골고루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미트 유형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최고 난이도 했을 때 여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7, 8월이죠? 7, 8월 때 심화과정 할 거예요. 심화과정은 아까 이제 물리화학, 그 다음에 무기화학, 그 다음에 분석화학, 요 전공화학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화학 심화하고 양자화학 심화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중앙대. 그런데 지금 열화학 심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앙대도 많이 출제를 하고, 지금 요즘에 원광대, 그 다음에 대가대, 대가대 말고 원광대, 단국대, 경희대, 미트 유형을 내는 학교들은 전부 다 열화학 심화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반 정도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분광학이라고 해서 분석화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분석화학이에요.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분석화학하고 그 다음에 분석화학에서 다루는 분석화학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분석화학은 기기 자체, 원리 자체에 치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기에서 분광학, 분석화학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자료 해석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군론, 고분자, 요게 지금 원광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분석화학이 이제 대가대, 그 다음에 계명대, 경성대에 해당되는 학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전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학 파트예요.
자, 유기학 파트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대단원 1부터 시작해서 대단원 5까지 나눈 겁니다. 자, 우리 일단은 유기화학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전부 다 출제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학은 그냥 전범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제가 나눈 거는 대단원 1은 그냥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거. 기본 구조. 그래서 연세대에서 유기화학이 나오게 되면 올해는 고대는 반응까지 갔는데 연세대는 물론 예전에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는 반응이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최근 동안에는 전부 다 지금 구조랑 관련된 부분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 객관식,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전북대 유기학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전북대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학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그냥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 2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유기학 퍼센티지가 제일 낮은 학교들 잘은 안 내긴 하지만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고대 최근 동안에 계속적으로 분자 구조만 나왔다가 올해 갑자기 고대에서 벤젠의 반응과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자 구조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지금 전북대라든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준비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젠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커리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유기화학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데 5월, 6월 두 달 동안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좀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학교하고 연고대 위주로. 그리고 의학계열 학생은 여기 다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반응의 난이도가 약간 높은 학교들은 뒤쪽까지 가게 되고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낮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편입은 시험 범위가 수시로 바뀌어요. 언제든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기 퍼센티지가 높은 학교 무조건,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친 거고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학은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학하고 일반학 공부 방법이 달라요. 유기학하고 일반학은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일반학 위주예요. 일반학. 자, 일반학은 일단 기본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론 정리하고, 당연히 이론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습 문제 풀 때 급하게 풀지 마요. 그리고 많은 양을 푼다라고 욕심내지 말고 문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보통 처음에 이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뭐 단순한 문제들은 다 풀 거예요. 뭐 그냥 유효 숫자 구하고 밀도 구하고 이런 식의 계산 문제들, 쉬운 문제들은 그냥 풀잖아. 근데 이제 약간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풀린다고 해서 처음에 다시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문제 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면서 틀렸던 부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이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즉 처음에 이론 과정을 했을 때는 문제풀이를 내가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원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부터가 많은 양의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물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속도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단원만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많은 양의 문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책에, 물론 이제 단원만 문제풀이 책도 나가긴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보충 문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스터디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제공하고 같이 풉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대략 한 7, 80문제 정도 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학교별 문제 특성 파악해야 돼요.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타임어택 들어갈 거고, 타임어택 들어가면서는 학교별 특징대로 제가 이제 문제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파악하고 타임어택 모의고사 준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상당히 시험들을 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모의고사 반 학생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 반에서 지금 50% 상위 50%들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어택 모의고사 치르면서 50% 정도, 상위 50%에 해당이 되는 정도가 되면은 합격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국대 유형 문제 스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문제 중에서 대략 한 22개 이상 되는 학생들입니다. 9월에 시험 봤을 때, 9월에 처음 타임어택 준비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모의고사 반 학생들 보게 되면은 지금 20개 이상 맞는 학생이 대략적으로 한 20%도 안 됐어요. 그런데 9, 10월 준비하고 난 다음에 11월에 들어갔더니 그 학생들이 5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합격생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요거는 지금 일반화학을 준비하는 방법. 그죠? 아무래도 일반화학은 미트 유형을 가게 되면 응용 파트들이 많이 나와요. 응용 파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계산이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기화학은 다릅니다. 자, 유기화학은 일반화학처럼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반응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유기학 보게 되면은 제 수업에서 유기학을 들으시면은 지금 메커니즘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자, 메커니즘 계속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반응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메커니즘 하게 되면은 일반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학이 상당히 좀 힘들게 생각들을 해요. 모든 학생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미트 준비하는 학생도 그래요. 미트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 처음에 보게 되면 유기학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학 같은 경우 단순하게 비례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기화학은 분자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오비탈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건 솔직히 분자 오비탈, 즉 이제 원자 오비탈하고 관련된 건데 솔직히 지금 과학자들 중에서 오비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비탈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만 반응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트에서 유기는 문제 특성이 좀 다릅니다. 피트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주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반응들의 특성들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편입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편입에서는 문제 구조가 주면은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그냥 이 부분에 나온 거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들을 잘 정리만 하면 응용도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에서 이 반응들을 특성별로 잘 정리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아까 원광대 스타일처럼 말로 표현된 것들을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유기화학 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래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메커니즘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메커니즘 보게 되면 아무래도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반응식만 외우면 되면 안 돼요? 반응물하고 생성물 이것만 외우면은 어차피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체 유기화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전체 반응이 수백 가지인데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만 변화를 해도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유기학 파트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카보닐이에요. 카보닐. 그런데 자, 펠러dim이라는 금속이 있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H2 수소가 있어요. 자, 펠러dim의 수소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라면 수소가 들어가면은 탄소에 있는 여기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지게 되고 거기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이런 반응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하고 산소에 있는 이중결합은 반응을 못 해요.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벤젠이라는 건데 벤젠 옆에 카보닐이 있으면 얘가 들어갈 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하나만 있으면 그게 이제 항상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려면 결국 분자 구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기화학은 이론 과정에 있는 반응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정리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의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문제 푸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일반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이고, 이게 지금 버튼이 너무 예민해서.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하게 되는 커리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까지가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에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할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7, 8월에 전공화학 파트에 해당되는 심화 이론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와 병행하면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단원별 문제풀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문제풀이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연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 10월에 그냥 학교별 기출, 문제풀이를 또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요. 근데 의학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타임어택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 타임어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하루는,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단국대 유형의 타임어택, 그 다음에 원광대 유형의 타임어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매주 2회씩 해서, 그래서 총 넉 달 동안에 그러면은 시험을 몇 번 보는 거지? 예, 그러면 32번을 봐요. 32번. 예, 그렇게 해서 연습합니다. 예, 2달만 연습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시간이 남습니다. 게다가 난이도 계속 높여요, 제가.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잘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상당히 실력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제 일반 커리는 12월에 끝납니다. 12월에 끝나고 1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1월에는 특강이 들어가요. 1월엔 특강.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해서 직전 특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제 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또 시험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대비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생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스터디 참여를 굉장히 착실하게 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붙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기화학 컬입니다. 자, 유기화학은 저는 5월부터 시작하시면 합니다. 물론 이제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지금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유기화학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에 불과한 거거든요. 계속 그냥 그림만 연습하다 끝나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래는 일반학이 완전히 끝나야지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7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해요.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유기화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합격들은 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합격들은 했지만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자,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까지 전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거고요. 자,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기화학을 굉장히 적게 포함한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의대만 지원하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대와 그 다음에 약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8월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우리가 타임어택 연습하면서 유기화학을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9, 10월에 타임어택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때 모의고사에 유기화학을 포함을 시킬 건데, 그때 유기화학은 좀 난이도가 낮은 쪽,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좀 약간 난이도 높여가지고 유기화학을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9월부터는 유기화학은 단원 문제풀이 따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일반학 모의고사 시간에 유기화학을 조금씩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까지 준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물론 공부 제일 많이 해야죠. 그죠? 예, 지금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아침 학원 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 닫을 때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알지만 엉덩이가 무거워지 결국 합격을 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개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각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죠? 예, 무조건 공부를 그러니까 뭐 이제 자세하게 써놓긴 했어요. 뭐 학업 계획을 뭐 철저히 관리하고 꾸준한 공부, 뭐 철저한 이해, 완벽한 일하고 했지만 결국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 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현강에서는. 예, 그래서 현강에 오시게 되면은 첫날 수업하면은 바로 상담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학생에 해당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상담에서는 전부 다 영어 위주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대 최소한 토익이 985 이상이 돼야 되고 약대 975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또 모릅니다. 약대 같은 경우 올해 또 피트 했던 학생 원래 약대는 그래도 토익이 좀 약간 점수가 낮았던 이유가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좀 영어가 약해요.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학생 중에서 한 학생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피트를 했다가 저한테 넘어왔는데 필기는 굉장히 높아요. 단국대 의대를 붙었던 학생하고 필기 성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에서 항상 1, 2등 다퉜던 학생이거든요. 생물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그런데 영어가 너무 약한 거야. 영어가 그때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영어가 700 후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840,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영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고대를 시험 본 거예요. 그 친구 이제 단국대 천안을 나왔는데, 그래서 연고대 시험 봐서 고대를 붙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중앙대 약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 경희대하고 중앙대 예비 1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다시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올 거예요. 그 친구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영어가 960이야. 많이 올리긴 했는데 960에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영어가 975였다면은 그 예비 번호가 바뀌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약대 같은 경우 최소한 물론 이제 필기가 굉장히 높던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975보다 낮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975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게 올해는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더 많이 넘어올 거예요. 일단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어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상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거, 중간중간에 그 공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수업이 끝난 시기에 항상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했던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문제 정도 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 수업을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물 수업이 있으니까 생물 전에, 오전에,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정도 오전에 해서 주 1회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 스터디 시간에 제가 20문항, 대략적으로 한 20문항 정도 문제를 또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충 문제 또 드립니다. 그럼 그거 하고 해가지고 질문을 따로 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쉬는 시간에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강에서는 또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하거든요. 밴드 운영하게 되면은 급한 문제들 같은 경우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게 되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답변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채워가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때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요 질문을 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원 수업은 일대다수예요. 일대다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입맛에 맞는 수업이 안 나와요. 그냥 전반적인 수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수업하면서 요거 이제 스터디 진행하면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부분이 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고, 그리고 이론은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터디 굉장히 많이 활용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제 반에 있던 학생들 합격생이에요. 최근 2년인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타임어택 효과인 것 같아요. 타임어택 들어간, 물론 이제 약대가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타임어택 연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다 보니까 합격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2배 이상의 작년보다 2023년보다는 지금 2배 이상의 학생들을 합격생들 나타냈어요. 항상 주의할 거는 약대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연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전공학과 전자 쪽 학생은 이제 화학에 대한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생명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도 점점 성적이 높아져요. 자, 지금 여기 연고대 붙은 학생, 제 반에는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이 적은데 지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학원에서 거의 한 3, 4년을 연고대 준비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다른 분한테 들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작년에 저한테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자, 이 학생 성적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주말반 모의고사 제반을 보게 되면은 의학계열 학생들이 대략 한 평균적으로 8, 90점 정도를 맞아요. 100점 만점에. 이 친구가 70점대예요. 그러니까 연고대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굉장히 낮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꽤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해 진행되는 거 보면은 연고대도 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아무래도 경쟁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또 요번에 또 만약에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요. 의대 정원이 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지방대에 있는 의대생들이 또 빠집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빠지게 되면은 어디가 빠지죠? 또 약대생이 빠져요. 약대생들이 그러면 지방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약대가 빠지면 누가 빠지죠? 연고대 학생들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연고대 학생 같은 경우에 생명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또 지금 몇 년 동안 보게 되면은 생명계열이 과 하나가 지금 30명 정도 나와요. 편입생이. 편입 인원이 30명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 인원이면은 지금 정시 인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 식의 현상이 생겨요. 게다가 지금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7명 뽑았는데 실제로 지금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자퇴한 학생이 거의 20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10명 중에 20명. 그런데 지금 그만큼 안 뽑았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자퇴한 학생, 결국 이제 빠진 학생의 만큼 뽑은 학교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좀 작은 숫자를 뽑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숨고르기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게다가 올해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먼저 서울대, 그 다음에 뭐 고려대, 이대, 그 다음에 숙대, 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서류 전형으로 뽑았는데 지금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요 서류만 뽑는 학교들도 필기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뭘 기다리냐면은 약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피트를 했던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약사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약대가 공통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내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의대가 있는 학교들은 그동안에 편입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가 들어오더라도 그 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봤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미 화학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보면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일부 학교들, 서류 보는 학교들은 서류를 가지고 계속해서 뽑는다는 입장보다는 아직은 전형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전형에 대한 준비가 될 테니까 그럼 필기가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필기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타임어택이라든가 이런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코 공부할 때 약대라고 해서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의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지만 결국 이제 약대까지도 우리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편입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시고요. 그럼 오늘 공개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